이번에는 Visual Matrix of Discrete Sinusoid라고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저희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자주 보셨고, 오메가가 2파이의 n 등분을 한 거에서 k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n 등분을 한 거에서 기본 오메가를 이만큼 할 건지 이만큼 할 건지 이렇게 k의 개수에 따라서. 자, 그러면 보시면 여기는 n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 디스크리트한 타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으로는 k가 0, 1, 2, 3 쭉 해서 7까지 왔죠. 7까지. 그리고 여기 이쪽은 이게 복소수니까 실수 성분인 코사인이고 허수 성분인 사인으로 구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예를 들면 ESA의 오메가가 이런데 k가 0이니까 0n이라서 항상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사인 성분 1이고 여기는 항상 0이겠죠. 자, 그리고 나서 k가 이걸 그러면 지금 n이 8일 때니까 제가 다시 그리면, 제가 예시를 중에서 8을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k가 1이면 n이 증가할수록 여기서 여기 이렇게 트랩을 하는 거죠. 그거에 실수 성분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 실수적으로 프로젝션 시킨 것이 이미지너리로 그 실수가 아니라 리얼 파트로, 그 다음에 여기는 이미지너리 파트로 하면 이렇게. 자, 그리고 k가 2라는 것은 여기 지금 프리퀀시가 다른 겁니다. k가 2니까 여기가 기본인 거죠, 기본. 그래서 여기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 오고, 여기 오고, 여기 오고를 이렇게 툭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반복을 했으니까 주목하셔야 될 것이 k가 4일 때 이런 거에 디스크리트한 샘플링이 나오고 여기는 0이고, 그런데 k가 7일 때랑 1일 때가 지금,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이죠. 대칭. 그리고 3일 때와 5일 때가 대칭인데 지금 여기는 코사인 성분을 보는 거니까 대칭인 것처럼 보이고, 여기는 사인이니까 예를 들면 이 두 개가 페어인데 부호가 반대로.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저주파에서 가장 고주파로 갔다가 다시 저주파로 돌아가는, 그리고 이 라인으로 대칭으로 보인다는 것을 플랫을 하면 이런데, 이건 뭐 저희가 지금까지 많이 했던 거니까 그걸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두 개의 그림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뭐냐, 일단은 여기서는 k와 n이 이제 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k가 증가하니까 프리퀀시가 커지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n이라는 것은 시간이 이제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크기를 칼라 맵으로 표현을 해서 1일 경우고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가 0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그널은 뭐냐, n이 증가하면서 다 1인 거죠. 그래서 그게 다 여기 지금 1을 표현한 겁니다. 1로. 그리고 두 번째는 1이었다가 0으로 갔다가 마이너스 1 갔다가 지금 이렇게 되죠. 0,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 다음 다시 0, 지금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표시를 하고 있고, 마이너스 1로 왔다가 지금 그거를 이렇게 비주얼리 칼라로 표현을 했습니다. 칼라로. 그리고 지금 k가 4를 기준으로, k가 4일 때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가 여러분들 지금 지금 보이시죠? 그거랑 지금 여기는 사인입니다. 사인이니까 이게 다 0입니다. 지금 이걸 제가 0인 거고, 그 다음 여기가 k가 4일 때 또 다 0이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그래서 또 이렇게인데
사인이니까 예를 들면 이 두 개를 보면 부호가 반대로 뒤집어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가 부호가 반대로 뒤집어져 있는 걸 그래서 보시면 이걸 지금 뭐 똑같은 건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디스크리트한 시그널의 비주얼한 매트릭스를 한번 제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 추후에 그 이해하기에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서 이걸 하나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은 뭐 이거 또는 컨티뉴어스에서는 거로했고, 그런데 댐핑이 있다는 거. 여기는 오실레이싱을 하는데 댐핑이 없죠. 크기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항상 크기는 1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크기가 시간에 따라서 인덱스에 따라서 뭐 커지거나 줄어드는 것, 뭐 댐핑이니까, 그리고 스테이블한 시스템을 따졌을 때는 그 크기가 줄어드는 케이스를 주로 다루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서처럼 이렇게 컴플렉스인 경우에는 G가 있는데 이것은 그 크기와 각도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그니튜드고 페이즈 뭐 앵글이라고 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G라는 것은 복소 평면에서 하나의 포인트로 표현이 된다는 걸 했었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는 이 부분이 1이었기 때문에 어떠하든지 단위원 유닛 서클 상에 있었지만 이제 크기가 1이 아니니까 1보다 크면 뭐 여기겠죠. 작으면 뭐 이렇게 여기겠죠. 이제 크기가, 자, 그래서 그럼 그것을 n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n승을 하면 이게 지수니까 앞부분은 n승이 되고 그 여기에는 그 더해지는 거니까 서메이션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보면 이 부분은 컴플렉스 사이노소이달로 감소 없이 계속 뭐 원운동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오실레이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크기라는 것은 계속 익스포넨셜리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리얼 익스포넨셜 엔벨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거가 오실레이션을 계속 감소 없이 하는데 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엔벨롭이 되면 이게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서 그다음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 그래서 크기에 대한 엔벨롭이 있고 앵글에 대한 오실레이션을 하는 파트를 여러분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증가할 거고, C의 절대값이 뭐 0과 1 사이에 있으면 뭐 1이면 계속 그 컨스탄트하게 갈 거고, 엔벨롭이 1보다 작으면 이게 이렇게 줄어들고 1보다 크면 익스포넨셜리 증가하겠죠. 익스플로드하는 그런. 그래서 이것을 뭐 헬릭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Mass and oscillation. Record the decay of the oscillations, making sure that you record a sufficient amount of data. Next, place a bucket of water such that the mass is fully submerged in it. Lower the bar sufficiently that the mass won't oscillate higher than the water's surface. Once again, press Start in Data Studio and set the mass in oscillation. Again, it is important that the mass does not breach the surface. Be sure to record sufficient data to find the damping constant. 예, 이 동영상에서는 이제 실험을 보여드리는 건데, 저희가 프리 오실레이션을 이렇게 그 감쇄가 없이 이렇게 계속 오실레이션을 하는 것이고, 댐프라고 해서 질량을 물속에 담금으로써 저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CX 닷의 효과를 주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하고 그걸 측정을 했더니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엔벨롭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익스포넨셜리 이제 한다는 것들을 뭐 제가 이게 왜 익스포넨셜인지 보여드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익스포넨셜의 포락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자연 현상에서 볼 수 있는 실험을 통해서 그것들 보여드리는 좋은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컴플렉스한 시그널을 그 레귤러한 폼에서는 이제 다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릿한 이 경우에는 오메가가 2파이 n의 k인데 k가 1인 경우죠.
그렇게 해서 해보면 실수축으로 하면 이제 오실레이션을 하는데 크기가 계속 exponentially 그리고 이거를 그 3차원으로 그려보면 여러분들 여기서 도는데 이게 시간축으로 흐르고 있고 그 크기가 점점 크기가 감소하는 이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라 폼으로 하면 이렇게 지금 돌고 있는데 그 크기가 원의 크기의 반지름이 계속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0으로 수렴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크기를 하면 이렇게 되고 크기 그리고 앵글은 여기서 이제 페이즈라는 것은 계속 증가를 하고 앵글이라는 것은 저희가 뭐 약속하기 나름이지만 여기서는 0과 2파이 사이를 앵글로 해서 결국 얘는 반복하는 거니까 2파이보다 커지면 다시 시프팅을 시켜서 지금 결국은 계속 이렇게 되는 그래서 페이즈와 앵글에 대한 차이를 여러분들 여기 이 그래프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파이는 사실은 2파이와 같은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프팅을 다운을 내려서 계속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사이로만 값을 플러스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우리가 벡터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시그널에 대한 것을 했었는데 뭐 시그널은 여러분들이 뭐 그냥 펑션이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이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목에서 보시면 같은 거라는 걸 표현을 하고 있죠. 먼저 그 벡터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뭐 1, 2, 뭐 4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칼럼 형태의 벡터죠. 여기 엘리먼트는 실수값이 올 수도 있고 복소수가 갈 수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시그널이라는 것은 n을 인덱스로 하면 뭐 이런 거였죠. 이렇게 인덱스마다 값을 가지는 거였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0, 1, 2, 3, 4인 인덱스라고 보면 이 값을 그래서 쭉쭉쭉 가서 n-1이면 이렇게 벡터라이즈를 시킬 수가 있겠죠. 칼럼 이거 여기는 시그널입니다. 그걸 이렇게 세우면 그래서 긴 그런데 이렇게 이거는 벡터죠. 벡터 이런 의미에서 시그널과 벡터는 같은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그렇게 간주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트랜스포즈라는 것이 벡터의 그런 트랜스포즈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그래서 t를 쓰면 지금 칼럼인데 이것을 로 벡터로 바꾸는 거죠. 반대로 로 벡터의 트랜스포즈를 시키면 칼럼이 되는 그래서 가로 세로를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트랜스포즈와 관련돼서 그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가 있습니다.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이게 뭐냐 하면 또 다른 단어 헐미시언 트랜스포즈라고 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 엘리먼트가 복소수까지를 핸들하니 복소수인 경우에는 h라고 쓰면 트랜스포즈를 하고 각각의 엘리먼트에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하는 것을 헐미시언 트랜스포즈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데피니션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뭐 벡터의 엘리먼트가 실수면 트랜스포즈랑 헐미시안이랑 같고 특히 헐미시안이라는 것은 트랜스포즈를 하면서 엘리먼트 와이즈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트랜스포즈를 매틀레비스 구현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A가 2, 3이다 그러면 A 이렇게가 이제 매틀레비스 커맨드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웃풋이 2, 3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가 복소수면 이렇게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여기 복소수니까 헐미시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어야 될 것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헐미시안이 됩니다. 지금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바뀌었죠. 근데 헐미시언을 하지 않고 그냥 엘리먼트 그냥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트랜스포즈를 하고 싶을 때는 닷하고 이렇게 해주면
지금 보면 그대로죠. 이것들이. 자, 그래서 그 매틀랩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하면, 자, 여기서는 왜 제가 신호를 벡터로 보고 싶으냐 하면, 그 벡터가 되면 우리 이렇게 행렬을 곱하죠. 벡터에다가 이건 벡터고 이건 행렬인 거고, 그래서 뭐 mx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나와서 또 다른 벡터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겠죠? 또 다른 벡터가. 그래서 이제 행렬 곱에 대한 것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제 근데 여기는 이제 이거가 칼럼 벡터긴 하지만 이제 저희는 이걸 신호로 보겠죠. 신호로 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자, 타이틀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인데 as linear combination,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행렬 곱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자, 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를 이게 신호입니다. 이렇게 이건 칼럼 벡터입니다. m개의 벡터가 있으니까 m개의 신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칼라가 있는데 역시 m개의 뭐 이건 개수겠죠. 코에피션트가 있으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신호 y는 신호들의 웨이티드 썸. 그러니까 이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인 거죠. 이러면 이거를 어떤 선형 조합으로, 이거 신호입니다. 또 뭐 여기서는 뭐 벡터, 칼럼 벡터로 생각하셔도 되고, 칼럼 벡터들의 웨이티드 썸을 한 것이 또 다른 벡터가 되고, 같은 말로 신호들의 웨이티드 썸,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제가 풀어서 말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신호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이것들을 x0, x1, xn-1 이 지금 이렇게 칼럼입니다. 칼럼 벡터를 모아두면 이것이 매트릭스입니다. 그러겠죠. 매트릭스. 그리고 여기에다가 알파 낫, 알파 1, 알파 n-1 이거는 그냥 여기에 코이피션트였는데 이렇게 하면 벡터가 됐습니다. 그럼 행렬하고 벡터를 곱하면 어떻게 곱하죠? 이렇게 해서 곱했죠. 그러면 그게 여기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곱하고, 그런데 잘 보면 결국은 여기에 알파 제로만큼에 다 곱해지는 거고, 알파 1만큼 다 곱해지는 거고, 알파 n-1만큼 다 곱해지고 더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결국은 이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 전 슬라이드에서 많은 걸 설명을 해버렸는데 과정을 한번 보죠. 벡터가 이렇게 스택을 하죠. 스택을 이렇게 해서 뭐 그전에는 제가 m이라는 걸 썼는데 그냥 큰 x라는 노테이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칼라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스택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여기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입니다를 행렬과 벡터의 프로덕트 또는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지금 이렇게 보이시면 이건 이렇게 큰 행렬입니다. 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행렬에 x라는 것이 있을 텐데 m은 뭐냐? nm은 뭐냐? 여기서 0 사실 여기가 첫 번째인데 0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2, 3, 4, 5, 6, 7이라고 하면 이 엘리먼트는 이 행렬 x의 세 번째에 그러니까 여기가 x11, x12, x21 이렇게 되는 거죠. 엘리먼트가 2.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0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뭐 10 x 11 x 20 x 21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지금 요 엘리먼트가 요건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지금 n번째 이거에 n번째 칼럼에 지금 이게 이제 시그널이니까 타임이 인덱스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래서 m에 대한 인덱스가 여기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를 행렬하고 뭐 다 아시겠지만 한 번은 그 인덱스를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제가 시그널을 벡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행렬하고 곱셈에 대해서는 관계. 그 다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너 프로덕트에 관한 것들. 이너 프로덕트는 우리말로 내적이라고 합니다. 또는 닷 프로덕트. 그래서 두 개의 벡터가 있으면, 근데 여기서는 그 복소수까지 엘리먼트를 허용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표기를 이렇게 하고 x와 y의 이너 프로덕트,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저희 이거부터 먼저, 그럼 예를 들어 1, 2, 그 다음 y가 뭐 예를 들어서 2, 4면 이너 프로덕트라는 것은 저희 이렇게 했죠. 엘리먼트 와이즈 해서 10 이렇게. 이게 그런데 이거는 y 트랜스포즈 x를 하면 2, 4, 1, 2니까 이렇게 행렬을 곱하면 2, 8에서 10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개념을 실수가 아니라 복소수까지 확장을 하면 다시 여기서 순서가 바뀐다는 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뒷부분에 t 대신에 저희는 이제 컴플렉스니까 헐미션을 하겠죠. 헐미션 이렇게 되고, 풀어서 쓰면 엘리먼트 와이즈 풀어서 쓰면 x와 y를 곱하는데 얘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더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 두 개의 시그널을 받아서 하나의 복소수 값을 냅니다. 그러니까 다시 행렬 곱을 하면 또 다른 벡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시그널인 거고 이건 시그널입니다. 하지만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 두 개의 벡터를 받아서 또는 두 개의 시그널을 받아서 숫자 하나를 뱉어 놓습니다. 근데 그 숫자는 컴플렉스까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너 프로덕트를 자기 자신을 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인데 이렇게 하면은 투놈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기를 이 하나의 값인데 이게 여기서는 어떤 랭스 또는 에너지 이런 개념이 되고 스트렝스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너 프로덕트에 두 개의 벡터가 있는데 만약에 이너 프로덕트를 해서 0이면 그것은 서로 오사고날 하니까 이건 수직이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벡터 공간상에서 예를 들어 이 두 개의 벡터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거의 사이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하학적으로 이게 90도면 이렇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 0이라는 것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벡터가 시그널이라고 했죠. 시그널이 벡터고, 그러면 두 개의 신호를 내적했을 때 0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며, 두 개의 시그널이 오사고날하다는 것은 서로 90도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다시 벡터에서 오사고날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벡터는 시그널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두 개의 신호가 90도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확장하는 그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호가 오사고날하다는 걸 한번 보면 그 데피니션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게 0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신호를 x, y 한번 해보죠. 이 두 개를 다 이렇게 곱하는 거겠죠? 곱하면
여기는 숫자가 있지만 여기는 0이니까 이쪽이 다 0이 나올 테고, 여기 숫자가 있지만 여기가 0이니까 다 0에서 결국 다 0이고, 그거를 서메이션 하니까 결국 0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신호는 오토고널 합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가, 이 두 개의 신호는 오토고널 합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x가 있고 곱할 텐데, 여긴 둘 다 0이니까 0이고, 여기를 곱하면, 여기와 여기를 곱하면 여기까지는 다 마이너스 1입니다. 5개. 그 다음 여기와 여기를 곱하면 1이 5개, 나머지는 다 0. 이렇게 해서 다 서메이션을 하면 또 0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시그널도 서로 수직합니다. 이 식의 시그널도 서로 수직하고. 그러면 이제 정의로는 계산을 하면 오토고널 하는 것도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은 이 그림을 보고 이 신호와 이 신호가, 제가 뭐 펑셔널 스페이스라는 단어를 뭐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 뭐 이런 그런, 그래서 펑셔널 스페이스 함수 공간 또는 신호 공간 상에서 90도라는 것을, 90도라기보다는 오토고널 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개의 신호가 오토고널 합니다. 함수 공간상에. 좀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관적이진 않습니다. 갑자기 식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저희가 많이 다뤘던 신호가 오메가 n이고, 오메가가 파이의 n의 k였죠. 그것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k가 정해지면 이제 n은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생각이 나시죠? 그럼 요게 하나의 신호고, k가 정해지면, 그럼 또 k가 다르면 뭐 예를 들어서 dkn이라는 신호가 있고 dln이라는 신호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게 신호예요.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다른 시그널이고, 이 두 개의 시그널을 내적을, 신호니까 뭐 특별한 이유 없이 내적을 한번 해보죠. 하는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 유도 과정보다, 여기서부터 유도 과정인데 유도 과정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그 컴플렉스 밸류를 가지는 사인, 코사인,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입니다.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을 내적을 했더니 이 K와 L이 다르면 0이랍니다. 그 얘기는 뭐냐? 다르면 이 두 개의 시그널이 오토고널 하다는 거죠. 오토고널 하다. 예. 이게, 그리고 같으면 당연히 같으면 0이 아니겠죠. 같으면 0이. 자, 이걸 한번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따져 볼 텐데, 다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금 해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왔고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니까 마이너스가 붙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제 둘 다 여기 있는 거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K가, 만약 이게 다르면 여기서 이제 다른 경우를 했고, 다른 경우를 유도를 하고, 이제 R이 0인 경우에는 이 값이 0이니까 결국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n입니다. n.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다르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제가 여기까지를 여러분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 계산을 하면 0이 됩니다. 이거를 여기까지를 A로 보고, 그거의 n승이니까 그 공식이 A의 n승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1-A의 n승인데, 예. 이 A의 n승이니까 여기를 보시면 이게 결국은 1이 됩니다. 그래서 0이 되는 거죠. 자, 유도 과정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두 개의 시그널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 0이거나 n이거나 어떨 때 k와 l이 같으면 n이고 다른 경우에는 0이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같을 경우에는 하나의 strength라고 했으니까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에너지가 있겠죠. 그게 n으로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서로 함수 공간상에서 오토고널하다. 여기까지 유도를 했습니다. 그럼 플러스를 한번 해보죠. 플러스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k가 1인 경우이니까 2파이 nk에서 n이 32개이고 k가 1인 경우와 2인 경우를 플롯했습니다. 자, 다른 경우니까 이것에 대한 이 두 개를 이너 프로덕트 하면 결과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아주 작은, 그러니까 0입니다. 0. 수치적으로는 수치의 그 레졸루션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0이 나오지 않아요. 이걸 0으로 간주를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과 이 x1과 x2가 수직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수직입니다. 수직. 1, 3 경우를 반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여기서 그 전에서는 이제 코사인으로 이랬지만 이제 제 실제로 이제 익스포넨셜로 할 때는 D1과 D2를 하는데, 그 이너 프로덕트를 하기 전에 이거를 D1을 세로로 세우기 위해서, 그럴 때는 지금 닷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지금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D1과 D2를 세운 다음에 이너 프로덕트를 할 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하겠죠. 이제 복소수니까 여기는 그 파란색은 리얼 파트고 붉은색은 빨간색은 이미지너리 파트라서 지금 이렇게 파란색이 있고 사인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기가 이제 K가 3이면 지금 이렇게 가고 그 다음 이렇게 지금 올라가. 이것과 이것이 수직이다는 거를 수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서 보면 제가 지금까지는 DK를 뭐 n인 경우에는 j 파이 n k n으로 했는데 이거의 크기가 이제 크기라는 것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적을 하면 n이라고 했으니 이렇게 노멀라이징을 앞부분에 해주면 이거의 크기는 1이 되는 거죠. 크기는, 그 신호의 크기는. 아시겠죠? 그래서 노멀라이즈 된 그 시그널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눠주면 보면 다른 것을 하면 0, 거의 0, 같은 것을 자기 자신과 하면 크기가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노멀라이즈 되었고 다른 것은 오토고널하다는 것을 그 수치적으로 매틀랩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너 프로덕트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았으니까 다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그러니까 그 x 알파 저희가 했습니다.를 다른 관점에서 보는 그 뭐냐 하면 이너 프로덕트의 시퀀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 이제 제가 좀 전에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벡터의 어떤 시그널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이 있고, 또 다른 것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있는 값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이 벡터와 이 벡터, 근데 이 벡터를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이너 프로덕트인 거죠. 근데 이게 트랜스포즈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행렬을 곱을 하면,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밸류는 이 벡터인데 트랜스포즈 된 거죠. 이 벡터와 이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 그 다음은 다음 줄에 있는 것과 이것의 이너 프로덕트.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의 시퀀스라는 것입니다. 시퀀스. 예.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n번째 줄인 거겠죠? 그거는 x에서 n번째 로에 있는 것과 알파를 이너 프로덕트 한 것과 같은 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희 행렬과 이런 계산을 많이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바라보실 때 이 벡터들의 여기에 있는 코이피션트들로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는 것과, 또는 같은 것이 결과적으로는 같지만 이것과 이것의 이너 프로덕트가 여기 오는, 이것과 이것의 이너 프로덕트가 여기 오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벡터들 또는 신호들을 컨비네이션 한 번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여기는 한 개의 엘리먼트씩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그 디스크리트 시그널에 대한 신호를 어떻게 볼 것인가, 디스크리트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